자, 2018년도 11월 2일 2부 방송 목소리 테스트 중입니다. 바로 테스트 후에 2부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도 11월 2일 코인업TV 2부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2부 방송을 역시 1부 방송과 마찬가지로 추세 매매를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차트 분석도 같은 방법 속에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전문가 정재민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고 계시는 화면은 비트코인의 차트 분석도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집중해야 될 것들은 이제 가운데 쪽이 아니라 현재 진행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바로 지금 요 부분들이죠. 자, 녹색으로 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현재 지지선은 6,300달러고요. 일단 결론부터 한번 보자면 제가 빨간색 역삼각형 구간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 구간이 뭐냐면 10월 30일 10월 말에 잡아들인 비트코인의 예상 흐름 방향이죠. 예상 흐름 방향을 잡아놓은 서클입니다.
이 삼각형 안에서 지금 현재 우리 비트코인의 시세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허용 범위 내에서 예상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 자,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의 가격 상승, 이 뭐 깔짝대는 거, 요것들은 어차피 제가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전혀 뭐 감흥이 없는 것이고, 결국 중요한 것은 다시금 우리는 7,000달러 싸움을 이쪽 부분에서 이 파트에서 7,000달러 싸움이 이루어질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 파트에서 어그러졌고, 하지만 추세는 변함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또 7,000달러를 봐야 되지만 가격의 갭 차이가 다시금 늘어나면서 저항선이 다시 하나 더 형성이 되었다. 기존에 뚫어놨던 저항선인 바로 이 6,800달러 선의 저항선을 다시금 뚫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7,000달러 싸움. 이 7,000달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겠죠? 정말 뚫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이전에 이 7,000달러 싸움에서 잠깐 뚫었던 7,700, 7,800달러 그것은 제가 뚫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죠. 오히려 그게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7,000달러까지 갈 것은 예상을 했고 오버슈팅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 바로 이 자리, 당연히 상승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고 여러분들한테도 미리부터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정작 상승을 할 때는 외부의 테드 이슈와 겹쳐가지고 상승이 더 많이 됐죠. 더 많이 상승했는데 뭐가 문제냐? 정상적인 상승이 아닌 것은, 즉 급하게 오르면 급하게 내려온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7,000달러까지 가고 단계적으로 계단 상승을 이 파란색 상승 추세선 안에서 이쁘게 차트 움직임을 웨이브를 가져갔다면 정말 가장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기 때문에 매도세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결론은 그 뒤로도 계속 매수세를 올리는데 실패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다시 두려움, 시세 하락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피로감이 이제 누적된 매도 물량, 그리고 다시 늘어나게 된 숏 비중의 비트코인 매도 물량들, 그것이 약 10,000개 이상이 비트파이넥스에서만 터지면서 가격이 흐르다가 떨어지게 되는 것으로 이어져 갔다. 그런 내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쨌든 간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현재 추세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은 없고요. 현재 있는 지지선이 임시 지지선이었는데 지지선의 역할을 하고 반등을 하고 있다는 것은 조만간에 한 번 더 지지선의 역할을 보여주면 완벽하게 이제 지지선으로 남게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어쨌든 임시 지지선이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을 했을 때에는 6,0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는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이론적인 것일 뿐 현실 가능성은 제가 굉장히 낮다라고 말씀을 또 드렸었죠. 그런 상황에서 6,800달러와 7,000달러를 향한 상승 웨이브가 이어져 갈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준비할 것은 비트코인을 매수하셨던 분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실 수가 있고, 또 그러한 비트코인을 가지고 비트코인 사토시 마켓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시고, 알트코인도 원화 알트코인들 빗썸에서 업비트 등에서 사시는 것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대응들이 지금까지도 유효하고,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로 수익을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추세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두렵거나 문제시 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어쨌든 간에 제가 며칠분을 갖다가 분석을 해서 예상 범위를 잡아놨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아직 이탈 없이 움직이고 있어서 크게 살펴볼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지표 정도 살펴보고 업비트 사이트로 가서 업비트의 나머지 알트코인들 살펴볼 것이고, 비트코인 캐시에 집중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마켓캡 사이트인데, 비트코인의 보조 지표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우리나라의 거래소 코인들 중에서 지금 이 탑 100 안에, 그러니까 코인 마켓캡의 랭크는 순위는 몇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등재 자체 추가가 됐다라고 하는 코인이 덱스 코인입니다. 그만큼 아까 잠깐 지나가듯이 말씀드렸지만, 물론 공식 코인빗 홈페이지도 나와 있기 때문에 덱스 코인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메리트를 느끼기 위해서 실생활 쪽으로 어떠한 방식을 뚫는다. 거기에 대한 것이 캐셔레스트에서 하고자 했던 것들도 있지만 덱스코인에서 또 최초로 넥소 플랫폼에 런칭을 하는 것, 이것이 그만큼 굉장히 큰 지금 임팩트입니다. 가격적으로는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한다고 해서 덱스코인이 큰 상승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지만 생명력을 연장하고 덱스코인의 성공을 통해서 빗썸과 업비트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는 목표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석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코인 마켓캡은 어제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2055억 달러, 거의 미미하죠. 5억 달러 정도가 시총이 좀 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는 2,500달러였기 때문에 2,050억 달러였기 때문에 약 5억 달러 정도 늘었다. 아주 조금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대동소이하다. 그렇다면 프리미엄까지는 보지 않고 CGI까지만 볼 건데 나머지 보조 지표들도 뭐 큰 차이는 없겠죠. 역시 CGI도 70포인트랑 뭐 왔다 갔다 269포인트.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어제보다는 줄어들었죠. 0.3포인트 정도. 어제 방송에서 볼 때 53.9포인트였기 때문에 현재 53.6포인트로 조금 더 줄어들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줄어드는 것 자체는 어쨌든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업비트로 가서 비트코인 캐시 차트를 좀 집중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캐시가 작년 2017년도 8월달과 10월달, 그러니까 거의 이맘때쯤에는 아마 한 70만원대, 70, 그쯤 됐었던 것 같아요. 70에서 120 사이. 하여튼 그 정도. 이제 기억이 또 가물가물한데, 그때 제가 이제 38만원대에 이제 다들 매수를 같이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280만원대,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120만원대에 들어가서, 이제 500만원대, 520만원대, 그때 이제 매도를 하고, 더 올라가는 걸 지켜보다가, 이제 하락장으로 이제 진입하는 것까지 봤었는데, 다시 한번 뭐 그 정도까지는 절대 아니고요. 그 정도까지는 절대 아니지만, 현재 약간 풍운이 감도는 차트 상황과 외부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캐시 업비트 기준이고요. 1시간 봉 기준으로 잡았을 때 마지막 캔들봉을 보시면 요거죠. 요것을 이제 확대해서 좀 그려드리면 뭐 망치형 캔들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그냥 도지형 캔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요런 코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번에 비트코인이 6,20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갑자기 매수세로 전환되면서 튕겨 올라가는 듯 할 때 주로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받쳐줘야 될까요? 매수가 더 세야 될까요? 매도가 더 세야 될까요? 당연히 이런 현상들은 다 매수가
매도를 압도할 경우에 매수의 힘이 굉장히 강할 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차트가 어쨌든 간에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횡보 라인을 긋는다고 했을 때에는 일정하게 지금 횡보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탈하는 굉장히 강한 매도 물량이 쏟아져서 떨어지는 듯 했지만 이것을 매수로 다 잡아서 다시 끌어올려서 횡보 라인에 맞추는 것은 그만큼 긴장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매수 쪽과 매도 쪽 모두 팔지 살지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단순히 시장 비트코인 때문만은 아닙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통적으로 이 비트코인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 비트코인을 전혀 하나도 안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비트코인을 앞으로도 살 생각이 없는 분들 많이 있죠. 그런데도 제가 비트코인을 알아야 알트코인이 보인다라고 항상 추세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비트코인 중심으로 차트를 알려드리고 있고 시황 분석을 하는데, 그 비트코인과 비트캐시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 있지만 어느 때가 되면 비트코인과는 전혀 다른 노선을 걷죠. 리플이 그렇고 비트코인 캐시가 그렇고 라이트코인이 그렇죠. 그런데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 중심에는 당연히 비트코인 캐시의 가장 또 비트메인사의 대표로 있는 우지안이 이제 있는데 그 우지안 얘기가 좀 다시 나오고 있죠. 11월 15일 날 비트코인 캐시의 하드포크가 예정되어 있고, 하드포크가 뭔지도 생소하던 시절 작년에는 이것만으로도 가격이 엄청 상승했지만 이미 수많은 코인들을 우리는 보고 있고 수백 수천 개의 코인, 그리고 비트캐시의 하드포크도 이미 봤고요. 올해에도 봤고 다른 코인들 제일 많이 한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도 하드포크가 어마어마하게 했었죠. 봤기 때문에 큰 가격적인 메리트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15일 날 이 하드포크는 우지안 쪽과 그와 반대되는 세력 쪽 간에 같은 세력 안에서 지금 또 진영 싸움, 또 해쉬 싸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지안 쪽과 반대쪽 간의 싸움에서 이기는 쪽이 하드포크가 아니라 비트코인 캐시를 이제 좌지우지하는, 소유하는, 실소유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싸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이제 복잡해지고 또 어려운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배경 설명서에서는 한 요 정도만 말씀드려도 조금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그것이 어쨌다라는 것이냐? 지금 블록체인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가격이 보이시나요? 순식간에 방금 도지형 캔들에서 가격이 순식간에 올라갔죠.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를 보여드린 겁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이렇게 지금 많이 올라가는 이유는 잡아드리려고, 그래서 매수를 추천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왔는데 바로 또 방송 중에 바로 배경 설명하는데 바로 딱 거래량이 또 터지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어쨌든 하드포크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가격 상승을 기대할 만한,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것이 하드포크의 결과가 이 비트코인 캐시의 기술을 어떤 가격을 상승시킬 만한 것이냐 아니냐 이건 중요하지 않고 지금 그러한 방향이 대중들에게 집중시키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뭔가 매도량도 많지 않고 팔지 않고 살지 말지 뭔가 횡보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격은 어쨌든 간에 비트코인 캐시가 최악의 경우 하드포크가 끝나고 누가 이기든 간에 가격에는 변화가 없다. 그래서 가격이 막 엄청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가격이 오른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지금 아직 시간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더 살펴볼 필요는 있겠지만 11월 2일이니까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 주말 되기 전에는 충분히 비트코인 캐시를 매수해서 단타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정말 아무리 늦어도 50만원 이전에 매수를 하셔야 되고, 당연히 비트코인 캐시를 매수한다고 했을 때는 50만원 넘어서 사면 이득을 보실 수도 있겠지만 순수익률도 적을 뿐더러 리스크도 높아지겠죠.
자, 왜냐면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코인이나 오는 거니까요. 조정이 지금부터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고, 올라갔다 조정이 또 이렇게 깊게 올 수도 있는 거고, 조정이 막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요. 자, 근데 만약에 50만원대에 산다, 50만원 넘어서 산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런 조정폭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순수익률도 줄어들고 내가 오히려 손해를 보고 더 내려갔을 경우에는 물리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점 때문에 제가 타이밍을 놓치거나 캡코인처럼 덱스코인처럼 일단 넘어가면, 추천드린 가격을 넘어가면 매수 추천을 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비트코인 캐시는 50만원 이전에 매수를 하면 그리고 그 기간이 또 중요하죠. 보름까지 11월 보름까지 가지고 갈 만한 그런 이슈가 있다. 가격 상승을 이끄는 호재로 인식을 해서는 안 되고,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심리적인 지금 포커싱이 되어 있다. 이 정도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 캐시가 일본 기준 최고점인 500만 원을 넘어서고, 아니면은 작년 이맘때 280만 원 비싸움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 정도를 기대하신다고 한다면 어불성설이다. 그것은 비트코인 캐시만으로는 절대 이룰 수가 없고, 그리고 모든 코인들이 갖고 있는 딜레마와 똑같이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가격을, 비트코인이 7,000달러는 그냥 가볍게 넘겨주고 8,000달러를 돌파도 해줘야 10,000달러를 향해서 가줘야지만이 비트캐시가 자연적인 상태에서 100만원 이상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는 매도점을 잡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차트는 진짜 기가 막히게 좋은 상황입니다. 왜냐면 최악의 경우 이제 리스크를 또 얘기를 해야겠죠.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메인 진영의 우지안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코인이 다 그렇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이야 그들의 개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선의를 믿는 거지만 마케팅 그리고 실제는 보잘것없는 백서의 내용이 카피가 다 가능하고 기술적으로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코인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오픈소스로 또 이더리움 자체가 만들어졌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 캐시가 뭔가 진짜 비트코인이다, 그리고 정말 비트코인의 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가격도 비트코인을 넘어설 것이다, 실생활에서도 비트코인보다 비트캐시가 더 용량이 어쩌고 저쩌고 더 먼저 사용될 것이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차트와 가격 투자 대상으로만 봤을 때 이제 가격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배경들을 좀 생각을 해보셨을 때, 이번에 우지안 쪽이 이제 우지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 비트캐시 이해관계자들이 가격을 상승을 시키는 데 있어서 실패를 하거나 지지부진하다고 한다면, 비트캐시는 더 이상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더 이상 옛날에 우리가 봤던 그런 가격들을 기대할 수가 없다. 그리고 비트코인 골드와 같은 길을 걸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비트코인으로부터 하드포크한 아이들의 말로와 비슷해지는 것이죠. 비트코인에서 떨어져 나와서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비트코인 캐시하고 비트코인 골드가 있었는데 비트코인 골드 올해 먼저 다 자빠졌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캐시 시총에서도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지만 남의 일은 아니죠. 그 외 나머지 다수들은 지금 보이지도 않죠. 물론 거래는 되고 있지만 비트코인 다이아몬드도 그렇고 비트코인 캔디, 비트코인 캐시 캔디죠. 그런 것들도 그렇고,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를 그리고 리플처럼 이더리움처럼 이오스라는 코인들처럼 정말로 장투의 가치 종목으로 보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격 상승 이후에 아예 상당히 오랜 기간 방치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장투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보다는 단타나 아니면 좀 스윙적으로 그냥 연말까지 좀 가져가는 정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적인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현재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은 맥시멈이 비트코인의 시세 회복이 뒷받침돼 주지 않는 한 80만원이 마지노선이고요. 80만원까지 가는 것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굉장히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코인이고, 현실적으로 도달 가능한 가장 강한 저항선은 이제 69만원에서의 싸움, 그때까지 잘 쌓아 올라갈 수 있는지 가격을 봐야 되겠죠. 변수라고 한다면 딱 하나입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자빠지지 않는다면. 근데 비트코인에 대한 다음 방향성에 대해서, 추세에 대해서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어떤 방향인지 가늠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변수가 얼마나 작용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제 방송을 보셨다면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가늠하실 수 있게 됐으니, 비트코인의 방향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만이 변수가 된다면 그 변수가 의미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따져보실 수 있으시겠죠. 사토시 마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퓨마페이가 정말 엄청나게 하락을 하다가 3분의 1, 30% 정도 하락했다가 드디어 이제 반등을 시작했던 모습이고, 머큐리가 좀 보여주고 있고, 아이잭, 클로코인, 전통적인 코인들도 보이는데 새로운 코인들이 거의 다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네요. 엔도르 한번 보겠습니다. 다 끝난 모양이고, 사토시 마켓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청산하시고 익절하실 부분을 익절하시고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고, 구피 정도, 구피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11월 5일날 3일 뒤에 이더리움 지갑과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피 같은 경우에 시세를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그 캐시가 이제 또 방송 중에 그래서 이제 50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제가 또 50만 원 이전에 마무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캔들스틱이 48만 한 3천 원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제 수익들이 막 발생하는 순간이죠.
이제 5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는 형태는 추천드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캐시의 이제 거래 대금이 폭발하면서 거래 대금 엄청 들어왔거든요. 들어오면서 지금 렉이 상당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50만 9천 원 순식간이죠. 여러분들과 방송에서 얘기 나눌 때 48만 3천 원이었고 그 다음에 펌핑이 들어오면서 망치형 캔들에서 꽉찬 캔들로 바뀌면서 50만 원 이전에 마무리가 되셔야 된다 말씀드렸고 바로 50만 원 가볍게 돌파한 모습입니다. 뭐 조정은 금방 들어오겠지만 매수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을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추격 매수는 언제나 비추천드립니다. 이오스도 지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이렇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비트코인의 가격도 지금 반응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비트코인은 현재 6,414달러 그러니까 비트코인 캐시가 지금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말은 제가 아까 비트코인 캐시의 배경 설명을 드릴 때 비트코인 캐시도 비트코인의 영향력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독자적인 움직임을 전통적으로 보여줬던 코인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이 15일날 하드포크 그리고 단순한 하드포크 지금까지 가격 상승을 이끌어내는 호재가 아니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초점을 맞춰주는 세력 간의 싸움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매도를 할 것으로 보고 가격이 지금 팽팽하게 횡보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지금 바로 눈으로 보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캐시 지금 뭐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비트코인 캐시는 50만원 이전에가 매수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건 앞으로도 유효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익절하는 일만 남았고요. 더 자세한 것들 추격 매수를 들어가는 위치 그리고 다른 코인들의 매수점 이런 것들은 정회원분들에게만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유료 서비스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부하고 2부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네, 주말들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추세 매매에 근거해서 비트코인과 주요 이슈되는 코인들의 동향, 방향, 추세 모두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코인업TV에서 추세 매매를 전담하고 있는 전문가 정재빈이었습니다.